무단 횡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무단 횡단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교통의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2차 교통사고는 첫 번째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입니다. 사고 현장 조치에 필요한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포에서 발생한 수입차 서비스 센터 차량 도난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닷새가 지나도록 아직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국회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1조 원 이상 지방 교부세가 깎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교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면 본인은 물론 차량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행 중인 택시 앞을 검은 물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틀면서 택시가 휘청합니다. 네 명이 한꺼번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한 겁니다. 손발이 떨리고 만나서 확인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소살같이 달려가시더라고. 이제 얘기도 못하고 너무 떨려서. 목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한 남성이 중앙분리대 화단 옆에 서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잠깐 뜸해지자 느긋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건넙니다. 일부 시민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지점에서 15m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무단 횡단을 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가로지르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건너기도 합니다.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1시간 동안 3개 지점에서 확인한 무단 횡단 건수는 1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무단 횡단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무단 횡단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까지 갑자기 멈춰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일단 학생들도 킥보드 타면서도 이제 무단 횡단 많이 하니까 그거 보면 또 교통사고 날까 봐 좀 위험하죠. 안 하는 게 더 좋죠. 무단 횡단을 자주 하는 이런 도로에서는 조심을 좀 하는 편이죠. 항상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무단 횡단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6천여 건, 사망자도 265명에 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후회스러운 그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단 횡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6배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영암의 한 도로. 5명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덮쳐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00분 정도 되면은 그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얘가 가로등 시설이 설치가 안 된 도로예요. 내가 못 보고 이렇게 추돌을 해본 거. 같은 날 담양의 한 고속도로. 뒤집혀 있는 1톤 화물차 주위를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사람들의 손짓에도 그대로 현장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모두 85명.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6.8배에 달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 조치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적당한 거리에 설치한 뒤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차량의 파손된 범위를 파악하시거나 구호를 위해서 이제 갓길에 서서 손을 흔든다든지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또 1차 사고가 난 직후 112나 119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수입차 서비스센터 차량 도난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에 도난당했지만 경찰 신고 접수 닷새가 지나도록 아직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한 남성이 목포의 한 수입차 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 가다 인도에 버렸는데 도난 차량 블랙박스에 용의자 얼굴이 그대로 녹화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2024년도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전라남도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등을 받았으며 내일과 모레는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또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은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올해만 1조 원이 넘는 교통교부세가 깎였는데 지방세마저 크게 줄어 우려가 큽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했던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도 예산 정국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역대급 세수 펑크로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보통 교부세가 14% 줄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남을 포함한 4개 도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 비하면 12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정부 재정 운영까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방세도 전국에서 7조 9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안정화 기금으로 발등에 불을 끄기로 한 전라남도 역시 본 예산 대비 1,500억 원의 지방세가 덜 거쳤습니다.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등 삭감된 국비 사업들도 지방비로 충당하려다 보니 부담은 더 큰 상황. 각 시군들도 지출 구조 조정에 이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별 체납증서 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역 자원 시설세 같은 신세원 발굴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재정 위기 관련 보도를 이어온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선 기자, 전남 지자체들 재정 상황들을 쭉 취재해 왔는데 어떻게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까지가 각 지자체들이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시군 예산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정말 힘들다였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지방세도 덜 거치고 있어서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그동안 모아뒀던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 역시 경비나 교육, 행사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는 있는데 공공요금이나 직원 월급까지 걱정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내 시군을 확인한 결과 올해보다 예산을 작게 편성한 시군이 12곳, 나머지 10곳은 올해보다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목포시와 보성군의 경우 올해보다 370억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두 시군 역시 교부세는 390억에서 460억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재정을 편성할 수 있었던 건 국가 보조금 사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예산 보조금 등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비가 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한 건데요. 하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다른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가용 재원은 역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 있던데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자체들은 예산안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남는 돈들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두기도 하는데요. 이 올해 같은 위기에는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남는 돈이 많다는 건 세금을 걷어놓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돈을 쌓아놓는 것이 답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재량이나 선심성으로 내려주는 재원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 비율에 따라서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국세가 줄어도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에 재원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지방 교부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요. 또 이번 충격 완화를 위해서 감액분을 단계적으로 정산하거나 지방채에 대한 이자 보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지자체들의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선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안선 출항 700년 기념 토크 콘서트가 신안 천사 책방에서 열렸습니다. 역사 강사 최태성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박은량 신안군수와 정길화 국제문화교류원장, 김용한 전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신안선 출항 700년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보존 발굴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안선 출항 700년 기념 토크 콘서트는 오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녹화 방송됩니다. 목포 MBC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나눔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 목표 금액은 105억 5천만 원입니다. 목포 MBC는 광주은행과 농협계좌를 통해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전라남도와 시군보건소, 전남의사회 등에 오늘 목포 한국병원에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감염에 취약한 한국의 병문안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개인 위생 수칙 지키기 등 3대 원칙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임명권이 있는 시군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당한 1:1 인사교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재직하고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시군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첫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 도덕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 2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를 이동 제한 조치했습니다. 고병성 여부는 검사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의 이메일 정보 서비스 뉴스레터 MBC 로컬 목포가 시작됐습니다. MBC 로컬 목포는 뉴스 에디터들이 지역민이 궁금해할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행사, 맛집 등의 정보를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받아보려면 목포.mbclocal.com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남 관광지를 찾아가는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 이용객이 11월 말 기준 2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남도 한 바퀴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코스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22개 시군을 순환하는 28개 코스 겨울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완도군 해상에서 전복된 5,000톤급 모래 운반선에 실려있던 유류 이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사,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안전지대로 옮겨 예인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완도 어령도 인근 해상에서 5,000톤급 화물선이 무인도에 충돌해 전복됐지만 다행히 선원 13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